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오픽 한국어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와 관련된 단어, 문장, 그리고 예시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오픽 시험은 항상 첫 번째 문제가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 안 하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오픽 시험은 먼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내용을 잘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위한 내용 구성은 제일 먼저 자기소개가 있겠죠. 즉 이름을 말하겠죠.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기본 정보, 나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고향 같은 것들, 그 다음 사항으로는 세부 정보, 즉 여러분들의 성격, 취미, 혹은 난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으면 어떻게 끝을 맺느냐,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개, 기본정보, 세부정보, 마무리,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핵심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 이름은 뭐 다들 아실 거고, 여러분들의 나이,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만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꼭 나이를 말하고 싶다 하면 하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나이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업, 즉 학생이냐 혹은 회사원이냐. 회사원이라면 나는 어디를 다니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향 나왔는데요. 나이하고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고향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자기소개할 때.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은 나이, 고향, 이걸 처음 자기소개할 때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와 고향을 말하고 싶은데 그게 더 좋은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향이 어디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성격이죠. 성격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적극적이다, 꼼꼼하다, 내성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알아야 되겠죠. 바로 나에게 필요한 단어, 내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취미, 여러분들의 취미 있죠? 쉬운 걸로 영화 감상도 있고, 아니면 남학생 같은 경우 운동도 좋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알아서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남았다, 나는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죠. 이 외모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물 소개를 할 때도 필요한 단어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기 위한 핵심 단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서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같은 표현이라고 해도 우리가 서로 다른 문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이렇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다음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투안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혹은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처음에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로 할 것인가, 혹은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로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가 기본 정보 중에 나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나이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하고 싶다면, 자, 첫 번째, 저는 올해입니다. 자, 저는 올해라는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도 알고 있다라고 해주면 좋겠죠. 저는 올해 20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로 그냥 저는 20살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저는 2001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보통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2001년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몇 년생이다 라는 단어도 알고, 또 여러분들이 2001년, 2002년 이렇게 연도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죠? 자, 다음은 저는 무슨 학번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베트남 사람들은 잘 안 쓰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학번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학번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해를 학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2019년에 입학을 했다 하면 저는 2019학번입니다 라고 하진 않아요. 학번을 이야기할 땐 앞에 두 자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 뒤에 두 글자, 2019면 저는 19학번입니다. 2020년에 입학을 했으면 저는 20학번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두 개의 숫자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저는 19학번입니다. 20학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는 19학번입니다. 저는 20학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좋을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기본 정보로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직업은 여러분이 회사를 다닌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학생이거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저는 어디에서 일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면 돼요. 선생님은 그냥 한국전자라는 회사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한국전자에서 일합니다. 어디에서 일합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저는 한국전자의 인사부서에서 대리로 근무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근무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위까지 나는 이러한 단어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는 한국전자의 인사부서에서 대리로 근무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좋겠죠. 또 여러분이 학생일 경우에는 저는 하노이대학교
한국어과 학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대학과 학과를 이야기하면 돼요. 혹은 다른 말로 저는 하노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저는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입니다. 혹은 저는 하노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사용 조금 달라지니까 두 가지 표현 알아두세요. 자, 다음 기본 정보는 고향인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나이 그리고 고향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랬죠? 자기소개를 할 때는요. 친해지면 하죠. 그러나 그 전에 자기소개할 때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하고 싶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향을 하노이로 해볼까요? 제 고향은 하노이입니다. 혹은 저는 하노이에서 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왔다 라는 표현은 고향이 그곳이다 라는 거예요. 혹은 저는 하노이 출신입니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인데 어디 출신입니다. 저는 하노이 출신입니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세부 정보 중에 성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격은 잘 표현해야 합니다.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적극적이다, 꼼꼼하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표현은 어떤 단어인지 알고 정확하게 쓰도록 하세요. 오늘은 일단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저는 성격이 적극적입니다. 저는 성격이 무엇입니다. 저는 성격이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 자세히 한번 표현을 한다면 저는 성격이 적극적인 편이라서 모든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하다 라는 무슨 편이라서 무엇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저는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 성격이 적극적인 편이라서 혹은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일에 도움이 된다. 나의 성격이. 이럴 때는 저는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제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자, 나는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에 도움이 된다 할 때는 뭐뭐라서 무엇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 표현인데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뭐라서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격이 무엇이라서 어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마무리인데요. 이 오픽은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잘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뚝 끊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별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인터뷰니까요. 이건.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자기소개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이상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의 소개는 다 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같은 표현으로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길게 한다면
여기까지 간단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간단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소개를 간단하게 한 거고 더 길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픽 1번 문제, 자기소개에서 꼭 필요한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을 만들기 위한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한번 들려주고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먼저 직장인의 자기소개를 한번 예로 보여줄 텐데요. 여기서 선생님은 이 사람을 반아잉이라고 이름을 했고, 하노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 네투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회사 이렇게 당연히 바뀌겠죠. 물론 이름도 바뀌어야 하고요. 한번 예시는 예시일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돼요. 이거하고 똑같이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말하면 되겠구나 하고 발음에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아잉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 17학번입니다.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하노이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네투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부서에서 통번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하루 종일 쓰는 일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조용하고 꼼꼼한 편이라서 통역 업무보다는 번역 업무를 잘합니다. 이상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대학교 소개하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간단하게 나는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또 내 성격과 이 일이 맞는다 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내용을 넣어서 여러분들에 맞는 그런 예시를 한번 만들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예시로 학생인데요. 선생님이 응웬방민이라는 학생을 선택했고, 이 학생은 고향이 하노이고 폴리텍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응웬반민입니다. 올해 21살입니다. 제 고향은 하노이입니다. 저는 하노이 폴리텍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녁에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제 한국어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한 편이라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제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름, 하는 일,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나이와 고향, 그리고 성격,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문장과 문장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어떤 식으로 단어를 발음해야 되는지에 주의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오픽 한국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나요.